저는 오늘 카자흐스탄을 떠나 새로운 나라로 향할 겁니다. 바로 키르기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여태껏 제가 어디 나라 이동을 한다고 하면 전부 비행기를 타고 갔잖아요. 오늘은 테미월드 최초로 버스를 타고 육로로 국경을 넘어볼 겁니다. 사실 육로로 국경을 넘으면 9시 뉴스에 나온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육로로 국경을 넘는다는 게 대체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이상했는데요. 일단 카자흐스탄에서의 마지막을 기념해주면서 케밥 한 끼 가볍게 때려주고 다음날 아침 택시를 타는데요. 근데 공항이 아닌 버스 터미널로 향한다는 게 분명 저는 해외로 출국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옆 동네 가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에 휩싸인 와중에 예. 너너너 유진아야 까레야. 갑자기 기사 아저씨가 익숙하게 중국인을 시전하시길래 저도 익숙하게 정정을 해줬는데요. 근데 갑자기 따봉 한번 척 드시더니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김해에서 무려 4년 동안 일을 하셨다고 해요. I like 카작.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로 나라에 대한 칭찬 타임도 가져주고 갑자기 한국 운전면허증까지 보여주시. 그렇게 시작부터 어플로 랜덤하게 잡은 택시에서 한국어 능력자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한국 이야기까지 제대로 해주면서 주작이 의심될 정도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카자흐스탄 여행을 마쳤는데요. 저를 키르기스탄으로 실어 날라줄 버스 터미널은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컸고 비스케크. 네, 버스. 정류장 앞에 기사 아저씨들은 버스를 예약해둔 저를 택시로 키르기스탄까지 날라주려고 혈안이시더라고요. 아무튼 가볍게 패스해주고 들어간 카자흐스탄 버스 터미널의 내부는 외관과 다르게 생각보다 그럼 이쯤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까지는 버스로 4시간 정도 걸리는, 한국에서는 긴 시간이지만 중앙아시아 기준으로는 거의 옆 동네 수준의 거리인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긴장을 한 상태로 일단 버스에서 버텨줄 아이스티 하나 사주고 오늘 제가 탈 버스를 영접했는데요. 그런데 국경 넘는 버스치고 비주얼이 상당히 학원 버스긴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버스비는 딱 10,000원으로 비행기값 생각하면 공항 가는 택시비도 안 나오는 수준이라 이 정도면 초럭셔리 VVIP 버스죠. 자리는 생각보다 좁긴 했지만 그다지 장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만 했고요. 그렇게 키르기스탄으로 향하는 버스가 출발했는데 저기 아저씨 한 10분 달리니까 이런 대도심에서 한순간에 초원 한복판으로 바뀌어버리는 게 와, 이게 중앙아시아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옆자리에 앉은 아이백이라고 하는 형님하고 말을 붙이게 됐는데 이 형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유럽 유학 준비를 위해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유럽 대사관에 왔다 갔다 하는 키르기스스탄 사람이라고 해요. 버스가 가는 내내 스몰 토크를 나눠줬는데 전 세계 어디든 남자들 국룰 대화 에다가 갑자기 기아자동차 이야기를 꺼내길래 푸드티 자랑도 해주고요. 근데 아무튼 말이 잘 통해가지고 한순간에 친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 아이백 형님이 무슨 치즈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생긴 건 무슨 일본 장인이 베베 꼬아놓은 우동면 같이 생겼는데, 아니 진짜 우동면인데, 근데 사실 저는 꼬릿한 치즈를 잘 못 먹어가지고 잔뜩 졸은 채로 시도해봤는데요. 아니 근데 적당히 짭짤한 우유만 나는 게 딱 스트링 치즈 맛이 나가지고 대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고만 있겠습니까? 치즈의 은혜는 갚아야죠. 바로 초코파이로 한국인의 정을 나눠줬는데요. 따봉 강요 아니고 진짜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버스는 계속 황량한 초원을 달리는가 했는데 갑자기 버스가 멈췄습니다. 어쩐지 너무 순탄했다 하고 자연스럽게 초원 노숙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기스 점검 좀 하고 다시 출발했고요. 그렇게 3시간쯤 달렸을까? 서서히 마을들이 보이더니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백 형님이 국경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줘가지고 진짜 사실상 생전 처음 넘어보는 육로 국경에 잔뜩 쫄았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든든한 맥스인 조력자가 생겨가지고 편안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형님. 그렇게 버스를 내리니까 바로 국경이 눈앞에 보였고 모든 승객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내려가지고 다 같이 국경으로 향했는데요. 근데 초원 한복판에 선만 띡 그어져 있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삼엄한 분위기랑 다르게 생각보다 가게도 많고 그렇게 매운맛은 아닌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약간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지금부터는 테미월드 최초 육로 국경 넘기 미션이 시작됐는데요. 먼저 이런 길고 긴 복도를 통과해가지고 국경을 가르는 강을 건너주면 짜잔 키르기스탄입니다. 뭐 이렇게 국경 넘기가 간편하냐 싶으실 텐데 그 이유는 바로 핀가 대한민국 여권 때문인데요. 키르기스탄은 60일 무비자로 한국인은 여권만 탁 내면 바로 도장 탁 찍어줍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으면 항상 생기는 서브 퀘스트들이 있죠. 바로 유심사기랑 택시 잡기. 근데 이번엔 심지어 공항도 아니고 육로 국경이라서 훨씬 어마어마한 공경이 예상됐는데 그 예상을 기다렸다는 듯 나가자마자 수많은 호구, 아니 환영 인파가 저를 맞아주는데 이번 국경은 든든
든든한 조력자가 있죠. 이 아이백 형님하고 생선지가 비슷해가지고 형님이 현지인 파워로 택시 기사를 무려 태미월드 최초로 현지인 가격으로 섭외를 해줬고요. 심지어 유심까지도 바가지 하나도 안 당하고 한국 돈 5,000원에 한 달 LTE 무제한을 장전해주면서 편안하게 키르기스스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알고 보니까 저 말고도 또 같은 버스로 국경을 넘은 일본인 여행자도 있었어가지고 무슨 원피스 마냥 바로 친구 먹고 그렇게 3인 택시 크루가 결성되었습니다. 이 일본인 친구는 퇴사하고 저처럼 세계 일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으로 넘어가기 전에 키르기스스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런데 아니 출발하자마자 주유소에 들러버리는데 이 주유소 뭔가 이상합니다. 아니 이게 주유소라고? 생긴 건 무슨 시장에 뱀술 파는 곳 같은데 이게 전부 다 기름통이고요. 그럼 어떻게 주유를 하나 싶었는데요. 이 기름통을 그냥 냅다 들어다가 차에다가 콸콸 부어주면 주유 끝입니다. 이거 맞아? 아무튼 미쳐버린 주유를 마치고 그렇게 만난 키르기스스탄의 첫인상은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유독 한국차가 많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약간 더 소련 향기가 강해진 느낌이었달까요? 그렇게 어느새 날은 어두워졌고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 시내 한복판으로 들어왔는데요. 친구들하고는 잠깐 이별을 하고 일단 키르기스스탄에서 머리를 놓을 곳이 필요하겠죠. 바로 저의 포켓몬 센터가 되어줄 첫 숙소를 향했는데요. 이번 숙소는 굉장히 독특한 숙소인데 무려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초대형 호스텔이라고 해요. 저도 일단 디지털 노마드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바로 예약해봤는데요. 그런데 아니 숙소까지 가는 길이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귀신조차 무서워가지고 지려버릴 수준인데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는 평생 디지털 노마드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요. 이것도 카메라가 인위적으로 밝게 한 거지 실제로는 이랬습니다. 심지어 여기저기서 들깨 짖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도 이후로 오랫동안 묵혀뒀던 제 몽둥이 아니 셀카봉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어떠한 빌런도 안 마주친 채 운 좋게 안전하게 호스텔에 도착했는데요. 아니 근데 이런 음산한 길에 무슨 센과 치히로 마냥 이런 삐까번쩍한 거대한 건물이 있는데요. 이렇게 벨을 눌러주면 뭐야 맨인블랙이야. 아무튼 나는 밖과 엄청나게 대조되게 갑자기 20년 후로 와버렸고요. 내부는 무슨 호스텔 공장 마냥 모든 게 겁나 넓었습니다. 작업 공간도 무슨 10개는 되고 화장실도 진짜 10개는 됐고요. 지도도 있었는데 한국을 보니까 이미 한 분 다녀가셨네요. 심지어 아침에는 무려 제 이름을 적어놓은 아침까지 야무지게 나옵니다. 침실도 상당히 깔끔했고요.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하실 게 가격일 텐데요. 하루에 딱 13,000원에 이 모든 게 포함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위치 선정은 리버스로 최고여가지고 첫날은 거의 영화 미스트가 실사판으로 열려버려가지고 조용히 라면 끓여먹고 잤고요. 그렇게 다음날 날이 밝고 본격적인 비슈케크 시내 투어를 나섰는데요. 아니 근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동네는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그렇게 슬슬 키르기스스탄 분위기 파악 좀 하던 와중에 마침 근처에 진짜 소련 시절에 지어진 듯한 소련식 아파트가 있길래 간단히 탐방해봤는데요. 무슨 애들 놀이터가 있었는데 제 어릴 때에 비해서 그네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아 공공 자동차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키르기스스탄까지 와가지고 먹은 거라고는 라면 한 그릇 뿐이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첫 끼를 도전해보기로 했는데 바로 스시입니다. 아니 무슨 키르기스스탄에서 스시를 먹냐 하실 텐데 당연히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동네가 또 스시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무려 중앙아시아 현지화가 됐다는데 일단 뭐가 다른지 너무 궁금해서 망설일 거 없이 바로 시켜봤는데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김밥도 스시도 아닌 게 독특하죠. 그렇다고 캘리포니아로라고도 조금 다른 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싶습니다. 일단 식당 분위기는 그냥 우리나라 초밥집 그 자체였고요. 저는 무려 키르기스스탄 물가 대비 미친 수준이 10,000원짜리 초밥 세트를 시켜봤는데요. 한국에서는 평균이지만 샤슬릭이 2,000원대인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상당히 비싼 겁니다. 그렇게 중앙아시아식 초밥이 나왔는데요. 비주얼이 이상하죠. 일단 스타일은 캘리포니아 롤 스타일인데 생연어가 아니라 위에 훈제 연어가 올라가 있고 김밥처럼 말아져 있긴 한데 근데 안에 이 하얀 게 대체 뭔가 싶었는데요. 그렇게 한 입 크게 잡아서 먹어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거의 일반 초밥의 한 1.5배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 그렇게 먹어본 맛은 생선 자체보다 안에 꽉 차게 들어있는 이 하얀 게 크림치즈였는데요. 크림치즈가 밥이랑 싹 어우러지면서 녹진 꾸덕한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나는데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먹을만 하겠지만 저는 담백한 스시를 좋아해가지고 한 5개 먹으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도시락 라면에 마요네즈 넣어 먹는 것도 그렇고 유독 이쪽 사람들이 녹진 꾸덕하게 먹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연어롤은 연어 맛을 기대했는데 거의 연어는 나 있긴 있어 수준이고 사실상 크림치즈 밥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김밥같이 생긴 토토마키도 역시 크림치즈가 들어있었는데 여긴 독특하게 치킨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크림치즈 향이 가려져가지고 의외로 치즈 치킨 김밥을 먹는 느낌이 나가지고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밥을 먹고 본격적인 동네 산책을 좀 해봤는데요. 독특하게 키르기스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그렇게까지 비슷한 느낌은 안 드는데 유독 키르기스탄이 이런 이유는 우즈벡이나 타지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이란이나 서아시아 쪽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쪽은 몽골 계통이라고 해요. 또 산이 많아가지고 서아시아 쪽 민족들하고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길거리에서는 크게 외국인 티가 안 나서 좋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이 돼가지고 저녁에는 어제 국경을 넘으면서 만난 키르기스스탄 택시 크루들이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키르기스스탄 형님이 그냥 식당이 아니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키르기스스탄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힙한 식당에 가자고 하길래 과연 현지인 픽 식당은 어쩔까 싶어서 바로 가봤는데요. 와, 여기가 키르기스탄이야 뉴욕이야. 낮에는 분명 80년대 소련이었는데 밤에 보니까 갑자기 뉴욕으로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려.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식당 비주얼만 보면 거의 뭐 압구정 한복판에 메뉴 하나당 5만원짜리 식당 같은데 여기도 가격대가 메뉴당 10,000원 정도였어요. 제 지갑도 행복해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칵테일 한 잔에 버거랑 수프에다 파스타까지 야무지게 먹으면서 오손도손 대화를 해줬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My classmate? Oh, like me. どれがいいですか We are not. あ、このぐらいなら大丈夫です。はい。はい3つ来ると思ってたらはいはい2つだったはい。It's really fun. いやもう 일본인 친구는 일본어밖에 못하고 아이백 형님은 영어밖에 못해가지고 근데 우연찮게 일본어랑 영어 둘 다 그나마 조금 할 수 있는 제가 이중 통역을 했는데요. 무슨 인간 실크로드도 아니고 모든 말은 저를 통했습니다. 예상치 않게 실크로드에서 실크로드 체험 제대로 해버리 덕분에 뇌가 엄청나게 활성화돼가지고 단 2시간 만에 IQ가 한 50은 오른 것 같았어요. 아무튼 음식은 뭐라 코멘트할 필요가 없게 전부 다 맛있었고 그 와중에 저는 음식보다 이 아이백 형님이 쓰고 온 하얀색 모자가 훨씬 탐나가지고 싹 훔쳐서 한번 써봤는데요. 이 모자 좀 위험한데. 아무튼 이날은 어제 아이백 형님이 국경 넘을 때 저희 택시비까지 내주고 너무 도와줘가지고 저희가 대접을 했는데요. 아니 근데 이 형님이 또 저희한테 보답하겠다고 바로 마트에 데려가가지고 아이스크림까지 사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스크림 키르기스스탄 브랜드라고 하는데 살다 키르기스스탄 버전 베라를 다 먹어본 맛은 왜 안 돼? 맛은 그냥 겁나 맛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 자체였고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2차 후식을 또 사주신다길래 따라가봤는데 와, 이런 진짜 미쳐버린 듯이 하얗디 하얀 먹음직스러운 우유를 싹 뽑아주길래 한 모금 싹 해봤는데요. 그런데 맛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보통 비주얼을 보고 생각한 달달한 밀크쉐이크 같은 느낌하고 전혀 다르게 짜고 시고 심지어 막걸리처럼 톡 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건 평범한 우유가 아니고 무려 쿠미스라는 발효한 말 저주로 이쪽에서는 거의 커피 마시듯 마신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려. 그렇게 육로 국경도 넘어보고 새로운 친구들까지 사귀어버린 예상치 못한 즐거운 경험들을 해주면서 저의 본격적인 키르기스스탄 탐험은 시작됩니다.